Hush, little baby, don't say a word. Mama's gonna buy you a mockingbird. And if that mocking 안녕하세요, 박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N 해설위원 손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늦으셨어요. 네, 정말로 제가 의뢰의 위치에 살다 보니까 컨펌이 안 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약간 본의 아니게 살짝 늦었는데 네, 다음부터 좀 더 조심할게요. 생방이 아니니까 참 다행입니다. 평균 늦는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22분. 아닌데 그걸 또 살짝 깎네. 오늘 24분. 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플레이오프 리뷰 그리고 챔프전 프리뷰 네, 짤막하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자, 우선은 플레이오프 리뷰 바로 시작하죠. 네. KB와 하나원 큐 경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시리즈 총평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예상대로 흘러갔던 경기였는데 그래도 1차전에서는 상당히 좀 하나원 큐가 뭔가를 보여주고자 애를 썼던 경기였던 것 같고 또 당황스러웠던 적도 많았죠. 생각보다 KB의 외곽이 너무 안 터지다 보니까 플레이오프답지 않게 좀 마무리됐던 1차전, 2차전 좀 아쉬웠고, 하나원 큐 팬들에게는 그래도 좀 선물 같은 3차전이 되지 않았을까. 마지막까지 그래도 김정은 선수가 코트에 남아서 뭔가 보여주려는 그 애를 쓰기도 했고, 또 그런 긍정적인 요소를 좀 발견하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하나원 큐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플레이오프에서 1승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은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목표였던 기대치 이상의 플레이오프를 치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제가 느꼈던 느낌은 물론 하나원 큐 선수들 모두 열심히 했지만 전체적인 시리즈 느낌은 청주 KB 스타즈 대 부천 하나원 큐 김정은의 시합이 아니었나. 시리즈 전체가 좀 그런 식으로 진행된 부분이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는데, 뭐 이제 플레이오프 경험을 쌓았으니까 앞으로 더 이런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좀 더 좋아지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젊은 선수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느끼고, 박소희 선수가 그러면 좀 약간 부상 때문에 못 나온 게 좀 약간 아쉽긴 한데 네. 그래도 젊은 선수들한테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항상 3월 시즌이 끝나고 나면 저희 휴가를 제일 먼저 도입했던 팀인데 그쵸. 그런 거 없이 그래도 3경기였겠지만 3경기라도 준비하면서 마음을 각오를 다잡고 또 강팀과 분위기도 겪어보고 그 청주 자체가 굉장히 또 시끄러운 곳이었잖아요. 그쵸?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에서 데시벨이 다른 곳인데 그런 모든 것이 적대적인 공간에서 농구를 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전에 좀 선전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다음 시즌을 좀 더 기대케 하고 또 그런 기억을 안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게 만들었던 것이 소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리즈 전체의 승부처 어느 때였다고 보세요? 1차전 후반? 1차전 후반? 이미 거기서? 근데 진짜로 하나원 큐 같은 경우는 저희도 ka톡을 나누게 했고 저한테도 많은 메시지가 오기도 했지만 전반전까지 3점슛 22개였나요? KB가? 네, KB가 22개였죠. 네네.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사실 그 정도 안 들어갔으면 사실 이기는 이상한 게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KB가 이겼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야, 이 정도로 외곽에서 안 터지는데도 KB라는 벽을 넘기는 힘들구나 라는 것을 다시 보여줬던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고, 기어이 그래서 잡았잖아요, 1차전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약간의 좀 갭이 좀 많이 느껴지지 않았나. 사실 그때는 박소희 선수도 건강했었는데 네, 약간 좀 어려운 대결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2차전 3쿼터 시작과 동시에 박지수가 나오던 순간, 그 순간이 이제 시리즈가 결정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KB가 1차전에 경기 시작과 동시에 22개 3점슛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슛 감각이 2차전에도 안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2차전 2쿼터 중간에 박지수 선수가 불의의 부상을 당했거든요. 정말 KB한테 단기전에서 나올 수 있는 안 좋은 상황들이 다 벌어졌어요. 근데 다 벌어졌는데 사실 KB가 강팀이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저희도 그때 카톡 주고받았지만 근데 KB가 안 질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3쿼터 시작과 동시에 박지수가 아무런 문제 없이 코트로 들어오는 순간에 더 이상 변수는 없구나. 그냥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기까지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2차전 중계할 때도 박지수 선수가 이 쿼터에 다쳤을 때도 네. 사실 걱정이 좀 되긴 했었는데, 저는 박지수 선수도 걱정이 됐었고, 네, 그쵸. 다행히도 크게 안 부상당했었는데 역시나 좀 쉽지 않은 상대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졌었고, 그래도 그 와중에 양인영 선수가 굉장히 좀 고군분투해줬어요. 정규리그 6번의 맞대결과 비교해봤을 때는 또 굉장히 뭐라도 하려는 의지를 많이 보여줬었고, 또 어느 순간에는 더블팀을 안 들어가고 1대1로 대적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보여주려고 했었고, 어떻게든 밀고 당기고 넘어지고 그런 과정 자체가 양인영 선수를 좀 다시 보게 되는 과정, 계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늘 이제
약간 양인호 선수한테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소프트하다라는 게 제 인식이었는데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치르면서 봤을 때는 물론 김정은 선수란 든든한 지원군도 있었고 엄서희 선수란 또 밑에서 받쳐준 선수도 있었고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인호 선수가 조금은 터프해진 선수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그 자세 그대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인영 선수의 사실 오랫동안 나왔던 빅맨으로서의 좀 저평가되는 부분이 사실 그거였죠. 골 밑에서 투지 부족하고 몸싸움이라던가 이런 거 그리고 좀 이렇게 피지컬적으로 부딪히는 싸움에서 상대하고 좀 강하게 싸우기보다는 좀 그래서 솔직히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빅맨들은 그런 상황에서 진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진짜 상대를 한데 쥐어박는 의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양인영 선수 그 좋은 얘기로 너무 착해가지고 울면 울었지 울리지는 못하는 선수라고 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어떤 투지와 의지. 제가 사실 허윤자 코치한테 그 얘기는 물어봤었어요. 허윤자 코치가 한때 현역 시절에 별명이 마녀였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생명으로 이적한 이후에는 아니다 그런 선수 아니다 했지만 결국 종쿠의 선수의 머리채를 한번 잡은 적이 있을 정도로 정말 투지가 있던 선수였는데 하나원큐 빅맨들한테도 좀 그런 것도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우리 선수들이 너무 착해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양인영 선수가 어떤 그러니까 뭐 상대를 한테 위해를 가라는 게 아니라 좀 강한 몸싸움이라던가 좀 이런 부분에서 밀려다니는 게 아니라 좀 투지를 보여주는 좀 그런 수학이 있었다. 유일하게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저는 김혜나 선수가 그래도 중용되지 못했던 거 청주 원정에서 네네. 무슨 이유일까 항상 고민했었는데 뭐 나중에 듣기로 이제 수비 문제 때문이다라고 들었어요. 신지현과 양인영 그 김혜나 선수가 동시에 기용됐을 때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수비 문제. 그런 거 사실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플레이오프에서는 그래도 뭐라도 하나 더 꺼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 신지현 선수가 벤치에 나갔을 때 오히려 공격에서 좀 뭔가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다면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김연아 선수가 그래도 3차전에 뛰긴 했지만 2차전 때 나서지 못했던 것 사실 거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비는 네네. 뭐 아무리 뭐 뭔가 이해한다 그래도 똑같이 내주는 건 다를 바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면 조금 더 예측 못한 움직임들 물론 이제 아주 특별한 A급 선수는 아니다 그래도 네네. 네 그래도 뭔가 좀 그나마 개인기를 갖고 종종 빅샷도 날려주고 놀라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였는데 그런 거라도 좀 분위기를 좀 더 띄워줄 수 있는 선수가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남아요. 2차전 같은 경우는. 일단 하나원큐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눈에 보였던 거는 이제 결국 김정은이라는 그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돌아온 프랜차이즈의 활약이었는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아까도 좀 정리하면서 KB스타즈 대 하나원큐 김정은의 시합 같았다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1차전 시작부터 너무 김정은한테 쏠렸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경기를 이끌어가야 되고 에이스를 해야 되고 해결사를 해야 되고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선수였지만 이제는 37살이잖아요. 네. 좀 어느 시점 교체가 들어가고 이런 시점에서 그런 역할을 좀 다른 선수들이 나눠 가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큰 경기다 보니까 일찍부터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아마 김정은 선수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1쿼터 그러니까 경기 초반부터 내가 이렇게 가면은 나 뒤에 가면 못 뛸 건데 이거를 본인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걸 그냥 그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래서 2차전 때도 그랬었죠. 2차전에 김정은 거의 경이로운 수준이었잖아요. 네. 20대를 보는 것 같이 막 더블 클러치도 하고 별의별 움직임 다 보였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약간 얘기했을 때는 내일 걸어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아주 훌륭한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신지현 선수가 약간의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나 앞으로는 에이스로서 김정은 선수가 보여줬던 이런 모습들을 본인도 이제 리더로서 더 보여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단순히 점수만 잘 올리는 선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선수라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3차전 때 김정은 선수 끝까지 나가지 않고 코트에 남았던 것 역시나 이것도 팬들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후배들에 대한 책임감이었는데 사실 이런 자세들은 이제 곧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 선수들이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살짝 그 느낌 들었어요. 1, 2차전이 좀 무기력하게 끝나면서 제일 걱정했던 건 그 부분이죠. 사실 하나원큐가 어쨌든 간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플레이오프까지 왔는데 이럴 거면 뭐하러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지는 거야 라는 좀 비난을 받을까봐 좀 그런 부분이 걱정이었는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그거거든요. KB하고 하나원큐가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긴 했지만 이 두 팀의 승차가 17게임 차예요. 27승과 10승 팀. 꼭 17승 차이라는 거는 여자농구가 30경기잖아요. 3라운드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시즌 절반이 끝나기 전에 이미 하나원큐는 KB를 뒤집을 수 없는 차이가 만들어졌던 그 정도 그 실력이 차이가 있는 팀이었고 또 하나원큐가 올해 10승을 했잖아요.
박지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팀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작년에 KB가 10승을 했어요. 근데 그 정도 승수를 하고 플레이오프로 올라온 거예요. 그건 하나원큐 잘못은 아니죠. 하나원큐는 본인들의 목표였던 10승을 위해서 어쨌든 시즌에 최선을 다했고 거기에 따라오는 성과가 플레이오프였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거였는데 이게 오히려 경기력이 안 좋아서 좀 부작용이 나오면 어떨까,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마지막까지 김정은 선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이제 사실 4쿼터에 이미 승부는 일찌감치 끝났기 때문에 벤치에 들어갔을 때 그 생각을 했다고. 우리 어린 선수들이 기회를 갖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잠깐 했는데 이제 거기서 본인이 생각이 든 게 시리즈 다 끝나는 가비지 타임에 들어가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팬들한테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거는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이렇게 되면 끝까지 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뛰었다라고 했고 근데 좀 그러면서 좀 이치로웠던 거는 하나원큐가 주전을 빼지 않자 KB도 최선을 다한다면은 우리도 최선의 멤버로 맞서주겠다. 그렇게 맞서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그 와중에 박지수하고 강희슬은 안 들어가던 슛 감각을 찾아가고 있었다는 거. 우리도 그런 얘기 들어간 김에 그렇게 미드슛이 쏙쏙 잘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서. 네. 강희슬 선수는 항상 하나원큐전에서는 잘했어. 부천에서는. 그쵸. 부천에서 늘 잘 들어가가지고 그럼 부천이 잘 들어갈 거라 믿었었고 중요한 건 이제 챔프전인데 그 챔프전에서도 슛감이 이어질지가 사실 걱정거리가 아닌가 싶고요. KB는 약간 좀 아쉬웠던 게 뭐랄까요, 약간 이길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들도. 그러다 보니까 슛이 안 들어가도 어쨌든 계속 미소를 잃지 않았었고 이게 좋게 미소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쨌든 선수들이 봤을 때 항상 웃고 있었잖아요. 분위기를 끌어올려주고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김예진 선수의 말처럼 짜증 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심판 콜이 어떻게 나오든 파울에 슛이 안 들어가든 서로 웃으면서 독려하자 라는 좋게 보는 해석이 있고 김예진 선수의 의도고 또 선수들도 그렇고 또 구단 내에서 좋게 보는 해석은 딱 그거고 나쁘게 봤을 때는 긴장감이 없다. 어떻게든 간에 이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슬슬하는 느낌이다. 최선을 다 꺼내지 않는 느낌이다라는 게 두 번째 입장인데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를 더 응원할 수 있고 저도 사실 첫 번째로 해석을 하는 편이거든요. 평소에 김예진 선수 스타일을 봤을 때 항상 저는 제일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이 김예진 선수인 게 어쨌든 간에 끌어올려주려고 계속 애를 많이 쓰잖아요. 원래 심상영 선수 좋아하지 않았어요? 포워드 중에서. 포워드 중에서. 네. 근데 그러면서 봤을 때 좀 바람직한 모습이었는데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다. 긴장감 없이 너무 와이어 투 와이어 경기가 시리즈로 끝났기 때문에 약간 경기 자체는 없이 시작했겠지만 시리즈 내내 위기가 없이 갔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연승을 달 때도 그랬거든요. 이게 예전에 저는 남자농구 때는 항상 그게 좀 일찍했던 부분인데 한 번은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플레이오프 들어가기 전에. 긴 연승이 때로는 독이 될 수가 있는 게 대부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대부분 10개 중에 한 8개, 7개 팀들은 10연승 이상의 팀들이 연승이 끊길 때 대패를 합니다. 왜냐면은 답을 갑자기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NBA도 마찬가지예요.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그렇고 많은 팀들이 연승을 달리다가 또 끊겼을 때 그날 경기가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필름비를 꺼내기 너무 애매한 거죠. 왜냐면은 10연승 내내 달려왔는데 오늘 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꺼내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쵸. 잘 되는 흐름을 좀 이어가는 건데. 잘하던 거 하나만 가져가도 되는 팀이니까. 그러니까 KB가 진다는 것 자체는 박지수가 전례 없는 부진을 겪었거나 아니면 진짜 3점 슛이 더 똥이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22개 안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우리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물고 늘어질 팀이지 와 이겼어라고 좋아하고 끝낼 팀이 아니라는 얘기죠. 솔직히 3점 22개가 전반에 안 들어갔다. 이게 우리은행전에서 나왔다면은 사실은 경기를 잡을 거라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KB 입장에서 제일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1차전이에요. 1차전에 여태까지 홈에서 한 번도 안 졌던 팀이고 챔프전 1차전이고 기대가 많이 쏠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하나원 규전 1차전 같은 모습을 재현한다. 굉장히 시리즈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KB가 이기고자 한다면은 전 전반에 시리즈 승부를 끝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우리은행도 힘을 더 빼게 되고 위성호 감독 스타일상 전반에 가비지가 났다 그래도 주전 5명 빼진 않을 거예요. 그쵸. 챔프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KB 입장에서 1차전에서 박살을 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의 정신적인 무장을 위해서라도. 저는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선수들 웃음 그 부분에서 일단 박지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웃는 모습을 아직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박지수 선수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이었던 것 같아요. 박지수 선수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공황장애라는 게 완쾌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플레이오프는 더욱더 치열하게 몸싸움이 벌어지는 거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경기인데
계속 본인의 어떤 컨디션, 본인의 상황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그 KB의 좀 전 관계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지수 선수 몸 상태에 대해서 걱정을 할 때 본인도 뭐 걱정을 하면서도 얘기했던 게, 근데 박지수가 정말 대단한 게 심지어 그 공황장애인 중간에도 내가 어떻게 해야지 게임을 뛸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최소한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찾아가고 그거를 만들어 가더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박지수 선수를 보면서 되게 좀 대단하다고 느낀 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지인 중에서도 이제 비슷한 증상을 겪은 분이 몇 명 있었는데 진짜 심지어 요즘에도 그렇더라고요. 완치된 게 아니라 맞아요. 같이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시다가도 시끄러워지니까 갑자기 좀 혼란스러워지고, 사실 가끔 맥주집에서 마시다 보면 고성방가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들리면은 어지럽다 그러고 계속 다닐 때 헤드셋 쓰고 다녀야 돼요. 그런 경우도 종종 봤기 때문에 사실 청주체육관의 데시벨과 또 그런 격렬함과 압박감 같은 걸 이겨내면서 그렇게 미소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또 게다가 상대가 좀 밀어요. 계속 밀고 그쵸. 그리고 밑에서 치고 그런 거 봤을 때 정말 그 견제를 이겨내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그런 미소가 좀 플레이오프 때 잘 챔피언 때까지 연결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인상적인 건 허예은 선수. 그래도 그 와중에 허예은 선수가 1차전 3쿼터에 3쿼터 슛 2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플레이도 잘해주고, 2차전 때도 마찬가지였고. 박지수 선수 빠졌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야, 이 선수만큼은 그래도 지난해 계속 올라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챔프전 때 가장 기대되는 선수 중 한 명이, 어쨌든 간에 하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만만한 매치업 하나 골라가지고 계속 주워 패는 게 장점 중 하나인데, 어쨌든 그 타겟 중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이겨낼지, 그 압박감이라든지. 그러니까 허예은 선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편일 때는 정말 정말 좋은 선수인데 상대팀일 때 진짜 얄미운 선수 아닐까라는 느낌이 드는, 플레이도 그렇고 어떤 약간 파울이 나왔을 때나 이랬을 때 본인은 그냥 편안하게 하는 그런 액션인데 근데 그런 게 상대팀이 볼 때는 아우 쟤 진짜 얄미워 이런 느낌이 정말 우리 팀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선수죠. 그러니까 갈수록 또 스킬도 늘어나는 게 재밌어요. 앞에서 보여준 게 이 선수가 좋아하는 게 이제 예전에 하든이 하던 스윙 스텝이라고 공 들고 하는 건데 마무리가 항상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짤을 뽑아내도 못 뽑아내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최근엔 또 그런 것들 잘 그렇죠.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떤 플레이 보일지 기대가 되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제 강인 선수에 대한 견제. 이 선수 1차전에서는 좀 잘 됐었죠. 그러니까 정재림 선수랑 김시원 선수가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딱 강민 선수만 얼굴 마주보고 계속 막으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잘 먹혔더라는 것 같아요. 지금 리듬을 깨는 데 있어서. 그 탑락 수비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또 강희 선수가 또 대처가 잘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러 나올 때 막으면 또 뒤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볼을 갖고 직접 해결한다든지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가 KB 스타스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좀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염유아 선수는 말할 것도 없이 정말로 잘해줬고, 네. 김정은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금 일단 외곽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양녕 선수 칭찬을 했는데, 김정은 선수가 이제 시리즈 다 끝나고 나서 뭐 통화를 했는데 후회 없다.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최선을 다했고 정말 한 경기라도 이기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정말 죄송한데 그때 뛰면서 느꼈다. 여기까지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졌고, 그리고 다들 박지수 하는데 플레이오프 때 박지수는 또 다르다. 진짜 이건 답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양녕 선수를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본인은 김정은 선수가 볼 때 그래도 박지수를 지금 리그에서 제일 잘 막는 건 양인영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잘 막는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 중 한 명? 저는 김정은 선수도 잘 막는 선수 그렇죠. 중 한 명 생각했는데, 사실은 작년까지로 보자면, 올해를 빼고 보자면은 저는 리그에서 박지수를 가장 잘 막는 선수는 센터들이 아니라 김정은, 김한별 이런 베테랑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공격할 때 박지수를 가장 괴롭혔던 선수 중 한 명은 김소니아와 김한별이었는데 최근에는 박지수 선수가 내외곽을 아주 자유롭게 오가게 되면서 그것마저 없어졌죠. 그래서 현재는 좀 적수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게 얼마 전에 알럿바에 나왔을 때 이제 김은혜 위원이 이제 넌지시 물어봤어요. 지수 막을 때 어때? 너무 궁금하니까 본인은 안 겪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어때? 그랬더니 2년 전에는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빠르기도 하고 기술도 좋아져가지고 더 힘들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공포를 줄 수밖에 없는 선수,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선수고 혼자서 못 막는 선수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입증된 시리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궁금한 거, 이게 사실 KB 선수들도 마지막까지 너무 궁금했던 거거든요. 미디어데이에서 신지현 선수가
KB를 상대하는 비책은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비책은 사실 비밀인데 근데 제가 그거를 신지현 선수한테는 안 물어보고 김정은 선수한테 물어봤는데 김정은 선수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야, 그 뭐래? 나 안 물어봤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비책 뭐였을까요? KB 선수들도 3차전 앞두고도 못 풀면서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진짜 궁금한데 지금 솔직히 그 진짜 KB 선수들도 신지현한테 물어볼까 지금?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뭘까 되게 궁금해했거든요. 글쎄요. 저도 근데 저는 1차전 때 준비했던 수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 더블팀도 있었고 또 압박 수비도 있었고 또 이제 강인 선수에 대한 견제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사실 초반에 약간 KB의 리듬을 깨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저도 끝까지 뭔가 안 나와 공격에서 뭔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아쉽긴 했었는데 그래도 뭐 정예림 선수 제 컨디션 아니었고 또 여러 면에서 김정은 선수는 진짜 더 이상 못 뛰어라고 해서 사실 할 말 없는 그런 상황에서 30분 이상을 뛰어줬고 저는 그래서 하나원큐 많이 보여준 거 아닌가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서 보여준 게 아닐까. 사실 하나원큐가 시즌 내내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결국은 피지컬적으로 부딪히고 싸워주는 선수가 사실 김정은 말고는 없다. 작년까지는 아무도 없었다. 이거였는데 엄서희 선수가 만약에 뛰었다면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을까요? 점수차가 좀 더 줄었겠죠. 그 정도까지. 네, 근데 사실 그 이상을 기대하기에는 더 재밌어지지 않았을까, 더 긴장을 많이 시키지 않았을까. 엄서희 선수도 탱크 같은 면이 있고, 솔직히 예측이 좀 불가능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쵸. 어디로 갈지. 물론 이제 그러다가 결국엔 타점이 낮다 보니까 블록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예상 외의 그런 루즈볼을 하나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고, 예상 외로 해설진의 감탄사를 끌어낼 수 있는 선수고, 그런 선수다 보니까 또 많이 정교해졌거든요. 디테일해지고, 그래서 세밀해지고, 그래서 내년 시즌에 좀 더 건강히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KB는 상당히 어린 선수들을 많이 썼어요. 플레이오프에서부터 게임을 했던 4팀 중에서 그래도 어린 선수들을 제일 많이 쓴 팀이 KB였는데 이 선수들 좀 활약이 시리즈 내내 이어질 수 있을지 성과를 어떻게 보세요? 잠깐 명단 좀 볼게요.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이해주 선수 같은 경우는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은미 선수랑 이은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슛도 슛이지만 슛보다 오히려 또 뛰어난 건 리바운드 가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굉장히 열심히 가담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0분을 뛰는 동안에 한두 번의 리바운드와 한두 개의 파울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파울들이 김단비, 박혜진한테 끌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윤정, 고아라, 이명관 이 선수들이 위축되게 만들면 끝입니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왜냐면 이 선수들이 뭔가 해줘야지만 우리은행도 같이 에너지를 얻는 그렇죠. 엔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은미 선수가 예상 외로 또 기용이 된다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혜지 선수 같은 경우는 3점슛이 좋은 선수로 기용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같이 달려줄 수가 있고, 그래서 두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기당 길면 5분에 7분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점수가 많이 벌어진다면 모르겠지만, 또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사실 플레이오프 때 이런 선수들이 기용이 되면은 사실 그 시간 뒤에 할 말이 없어질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갑자기 기용되니까 어버버거리다가 볼 돌리다가 끝날 때가 많거든요. 근데 KB는 이런 연습을 저번에도 말했지만 1라운드 쭉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크게 주저함 없이 경기를 치르는 걸 보고 그래도 안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심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본인들도 사실 작년과 다른 게 지난번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게임을 뛰면서도 괜찮아 우리 박지수 있어라는 생각을 갖고 뛰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굳이 박지수 선수가 없더라도 누군가 한 명 베테랑은 남아 있어요. 김민정이든 염윤아든 강희슬이든 그러다 보니까 코트 리더가 있다는 얘기죠. 갑자기 그 경기의 퀄리티가 뚝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기용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도 1차전 때보다는 2, 3차전 길어질수록 좀 이런 선수들의 가치가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이은미 선수를 굉장히 응원하는 편인데 어쨌든 리바운드 갑자기요? 아니 1라운드 제가 이번 시즌에 인터뷰도 제가 했어요. 방송 인터뷰도. 근데 본인이 인터뷰에서 응원하는 겁니까? 응원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했죠. 네. 네, 잘했기 때문에. 근데 리바운드 가담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이 되게 인상적이고 매 시즌마다 좀 비중이 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선수들 되게 응원하고 싶어지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Your word, Mama's gonna buy you a mockingbird.